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고 강의가 끝난 후 이 강의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설명은 역시 1시간, 즉 오후 9시경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후 시간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저번 주에 강의에서 살펴본 요택에 이어서 오늘은 황수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화는 우리 고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 황수화는 거란이 위치한 지방으로 여러 사서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란족은 우리 고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고구려 시대 광개토 태왕이 비려, 즉 이 거란족을 정벌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고구려의 위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란, 즉 거란이 위치한 황수하의 위치에 따라서 거란의 위치는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지만 이와 함께 고구려의 위치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이 거란족은 당연히 이 거란족이 분파된 선비의 위치와 일치되는 것이고 또한 이 거란은 나중에 요나라로서 발해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란족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란 그리고 또 거란과 관련된 황수아는 우리 고대 국가의 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고구려의 위치, 이후에 발해의 위치, 그리고 또한 요나와와 마주한 고려, 즉 왕건의 고려 위치도 이 거란족의 위치, 그리고 거란족의 위치로 사서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황수아의 위치에 따라서 모든 우리 고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황수화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수화의 위치에 의해서 거란족의 위치는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대 국가의 위치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거란족은 당연히 선비에서 분파된 족속입니다. 이는 여러 사서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 거란족의 본거지, 즉 사서에 거란족이 위치한 곳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황수아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사서 기록에 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통감 현종조에 보면은 이 기록이 나옵니다. 이 713년이라고 하는 기록은 어느 시기냐면은 발해가 이전에 698년 진국으로, 즉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사실은 중국 측의 기록만 남아있기 때문에 발해 기록은 중국 측의 기록이 거의 전부입니다. 자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13년이라는 것은 698년에 진국으로 대조영이 건국했다가 발해로 나라 이름을 바꾸는 그런 횟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13년, 즉 발해를 건국한 대주영이 발해로 이름을 바꾼 것을 이 자치통감 기록에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즉, 대주영이 천문령, 천문령을 지나서 그리고 동모산,
원래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대주영의 발해 건국, 즉 698년 진국 건국이죠, 사실은. 나중에 713년에 발해로 나라 이름을 바꿨으니까 698년 대주영이 발해국, 즉 이전에 진국을 건국할 때 그 경로를 보면 영주를 지나서 그리고 천문령을 지나서 그 다음에 동모산, 즉 음루의 동모산에 가서 건국했다고 그러한 과정에 천문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문령상 여기도 신당서에 천문령 사항이 나오지만 이 천문령을 신당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자치종감에 나타내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천문령이 어디에 있냐면 토호지나 북쪽 300리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문령이 어디 있나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토진화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 토진화라는 그러한 기록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함께 계속 이 천문양이 어디 있고 토진화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천문양을 지나서 대종이 동모산, 즉 음루국, 예전에 음루국 경계에 있는 음루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동모산에 가서 결국에 진국, 698년 진국을 세웠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여기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니까 713년은 698년 진국을 세운 이유니까 이 발해국의 위치도 표기를 했습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신라와 남북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계가 되는 하천이 바로 니하라는 하천입니다. 이 니하에 대해서 이 중강에서도 살펴본 것 같은데 나중에 만약에 살펴보지 않았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라와 경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발의 위치 그리고 신라는 통일신라를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통일신라와 발해의 위치도 사실상은 이 니아라는 하천에 의해서 또 그 위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는 당연히 일제 식민사학을 추종하기 때문에 이 니아를 한반도에 위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냐? 발해와 통일신라의 경계를 평안도 대동강으로부터 동쪽으로 원산만에 이르는 곳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니아를 원산만에 즉 용흥이라는 곳에 영흥강으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제 식민사학자인 이병도의 비정입니다. 당연히 이곳에 비정하겠죠. 그런데 이를 또 비판하는 학자 중에 제일 먼저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이 리아를 지금의 요령성 요와 인근에 있는 어니하로 비정을 하기도 했고 이를 따라서인지 이후에 주류 강단사학계, 즉 일제식민사학을 비판하는 비주류 강단사학계나 제야사학계는 이 니아를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비정을 쫓아서인지 모르지만은 바로 노령성 요하 인근의 어니하로 비정을 해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경우에 이 인근을 통일신라와 발해와의 경계로 삼아서 통일신라를 주류 강단사학계, 즉 일제식민사학을 추종하는 주류 강단사학계의 대동강 원산만 지방에서 북상시켜 영역을 확대해가지고 요령성 요하를 미하로 설정한 것에 의해서 통일신라와 발해의 위치를 요령성 요하로 설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연구에 의하면 저의 연구가 틀렸는지 아니면은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비정이 틀렸는지 그리고 또 주류 강단사학계의 비정이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바이지만 저는 이 니아를 산동성 지방의 대수나 폐수로 설정해서 그 산동성 강으로 저는 설정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통일신라와 발해가 경계를 하고 있다가 또 통일신라가 원래는 압록수 즉 하북성 호타를 경계로 발해와 통일신라가 마주하고 있다가 또한 나중에는 또 이하로 하다가 서로 경계가 이동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니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좌우전에 이러한 사항이 자칫 통감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발의 대조형과 관련해서 천문형 그리고 토호진화가 거란족과 관련이 있고 또한 이것이 황수화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진화에 대해서 주류 강단사학계는 어디다가 비정을 하냐? 열하성 노아파, 열하성 노아파가 어디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 인근의 라우어강 라오어강을 노아파로 비정을 하여 토진화가 거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설정에 의해서 천문령도 그 인근에 있고 관련된 거란족의 황수아도 그 인근에 있고 거란족의 위치도 그곳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주류 강단사학계의 모순점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발해를 요령성 요와 동쪽으로만 설정하는 일제 식민사학을 추종한 바에 의해서 그곳에서 요령성 요하의 서북쪽인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 인근의 열화성 로아파의 대주영이 거기까지 가서 나라를 건국하는 그 과정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또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모순이죠. 만약에 이러한 사항 전부를 적봉시 인근 열화성 노아파에 설정을 한다면 대주영이 발해 건국 과정도 쪽 위치로 설정해야 되고 그러므로 당연히 발해의 위치도 그들이 설정하는 요령성 요하 동쪽보다 더 서쪽으로 위치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는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 인근 열화성 인근에 비정을 하고 같은 것 사항인데도 또한 바레마는 또한 동쪽으로 설정하는 그런 모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은 여러분들 잘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주류 강단사학계가 설정하는 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수히 발견했습니다. 왜냐? 무리하게 한반도에 꾸겨놓고 또한 한반도 북부의 모든 것을 설정하기 때문에 사세에 맞지 않게 그곳에 다 설정하기 때문에 그 설정한 건 누굴까요? 일제 식민사학자들입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따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점이 무수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러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진하는 열화상 노아파인 바 당군에 쫓긴 고구려 여류가 이와 같은 지방으로 도주할 수는 절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동명이지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류 강단사학회는 현재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사항입니다. 거라는 그쪽에 하더라도 이 사항이 당연히 대조영이 발해 건국 과정에 나오는 건데 발해 위치로 설정해서 대조영의 발해 건국 사항과는 또한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거하고는 다른 명칭이라고 호진화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모순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항을 또한 여기 간단한 사서에 의해서도 확인됩니다. 다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신당서 현종 본기에 보면은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범양절도 부대사 알록산이 토진화에 가서 패했다. 즉, 이 거란족을 정벌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이 알록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록산이 거란족을 정벌하는 과정에 토진화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토진화가 나옵니다. 아까 자치통감에 또 나오고 이 신당서 본기에 또 나오고 또한 이것은 751년 기록이고 또한 755년 기록에 보면은 알록산이 거란과 전투를 벌였는데 또 패했습니다. 즉, 이 알록산은 얼마나 무능했는지, 물론 양귀비의 총애를 받아서 세 개의 절도사를 한꺼번에 거머쥐는 출세도 했지만, 나중에는 반란도 일으키지만은, 알록산 사사명난이라고 해서 반란도 일으키지만은, 얼마나 무능한 장수였는지 거란족과의 정벌을 해서 매번 패했습니다. 751년 패하고 755년 패했습니다. 751년에 거란족을 정벌하는 가운데는 토호진화가 나오고 이 토호진화는 뭐라고 그랬죠? 천문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우리가 살펴보는 황수가 나옵니다. 즉, 거란족과 싸우는데 황수 있는 인근에서 싸워가지고 패한 것으로 나옵니다. 즉, 거란족과 황수와 황수가 깊은 그 위치상 연관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당서 발해전이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리고자 제가 구분했습니다. 여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러한 사항이 바로 신당서 발해 전에 이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는 과정과 발해의 위치 그리고 발해와 남북으로 경계를 한 통일신라의 위치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자치통감 기록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게 바로 음루 동무산에서 건국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 지방을 지나서 영주 있죠. 요거는 최종 음루 동무산에서 건국한 거로 돼 있고 영주 동쪽 이천리 영주를 지나서 이천리에 갔다. 이천리 지방에 있는 게 음루 동무산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과는 별개로 남북으로 이것은 바로 발해의 위치를 나중에 발해가 건국된 다음에 위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으로 신라와 경계했고 바로 니하를 경계로 신라와 남부로 경계를 했다. 이러한 사항이 나오고 그 위치는 바로 발해 위치가 요나락에 멸망당하기 전에 거란이 크기 전에 그 거란의 위치가 발해의 서쪽에 있다는 그 위치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주영이 건국 과정에 또 나오는 게 요수를 건너서 태백산의 동북쪽 이 요수가 바로 영주 지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확인한 바로는 다른 기록에는 영주를 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의 동북 이것이 바로 음루의 동무산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또 그 건국짓 과정에 도천문령 그래서 천문영 사항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보면 아까 자치통감과 신당서 기록 그리고 다른 기록에 의해서 여러 사항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해전 관련해서 확인되는 사항이고 또 거란족과 관련돼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원문으로 나오는 거고 이것을
우리 말로 번역한 것을 보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음누에 동무산을 차지하였다. 아까 원본을 우리말로 풀이한 것입니다. 음누의 동모산, 영주에서 동쪽 이천이박, 남쪽은 신라와 리아를 경계로, 서쪽은 거란, 요수를 건너서 태백산이 동북을 거점으로 하여 이 천문령을 넘었다. 이러한 사항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이 사항, 이 여기 우리 해석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여기에서 제가 임의로 설정한 1, 2, 3, 4, 5, 6, 7, 8, 9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제가 도표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속말발관, 위치는 어디냐? 음루, 동모산, 영주, 남쪽 신라, 리아경계, 서쪽 거란, 요수, 태백산, 천문역, 당 이러한 사항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거란족과 관련되게 다 관련이 있지만 그중에서 바로 서쪽 거란이라든지 태백산은 말갈, 과 관련이 있고 숙신 없는 말과 관련이 있고 이 거란과 관련 있는 건 다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서쪽 거란 천문영 사항이 이 신당서 발해 건국 과정과 발해전에 나오는 사항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천문영을 알록산의 거란정벌시 황수하 인근 그래서 토호지나 인근에 바로 천문령이 있고 이 토호지나가 인근에 거란족이 있고 거란족에 있는 곳은 바로 황수아라는 것을 아까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주류 강단사께는 요령성 동남방의 장령자라든지 태백산의 동북인 동모산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진화가 열화성 노앞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첨토진화를 지금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 인근 그쪽에 요 야호어강 인근에 설정했듯이 천문령도 당연히 그 인근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란족의 위치가 지금도 존재하는 황수화가 있는 산서성 삭주시 산을면 인근에 천문령도 있고 토진화도 있고 과연 토진화가 황수화인지 동일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같더라도 같은 위치, 인근에 있더라도 같은 위치, 인근 위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속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이 신당서 발해 건국사항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를 지나서 영주는 여기, 요수가 여기, 요수를 지나서 천문역, 황수와의 인근에 있는 여기도 이 인근에 토진화가 있겠죠. 그런데 토진화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표기를 안 했습니다. 천문형이 토진화 그리고 또 거란과 관련이 있고 황수화도 거란과 관련이 있는데 이 황수화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산서성 삭주시 산해면에 그 이름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음루 동모산 지역이 바로 여기라고 확인됩니다. 지금도 이 음루의 동모산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신, 음루,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 그 명칭이 시대적으로 변화되는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나중에 말갈 지역입니다. 이 말갈의 대표적인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흑수 말갈의 본거지라고 하는 흑수화가 지금도 산서성 대동시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드렸듯이 말갈의 백산에서 발원하는 압록수, 즉 호타가 발원하는 태백산이 여기 대동시, 산서성 대동시
영구연에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근에 공모산의 기록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과연 태백산인지 아니면 다른 산인지 그거 불확실합니다. 파악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기록이 워낙 부족해서 어떤 산이다 확실히 확인은 못했지만 좌우지한 이 숙신 없는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 이 위치 인근에 있는 어떤 산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거란 그리고 음루, 숙신, 말갈 이 지역과 거란은 바로 선비족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국지 위서동의전 부회전상에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고 부여 동쪽에 숙신음루 물길 말갈 음루가 있고 서쪽 내지는 서남 쪽에 선비가 있다 하는 기록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장성의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부여가 장성의 북쪽에 있고 그 남쪽에 고구려가 있고 고구려 남쪽에 백제와 신라가 동서로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거란의 위치에 의한 황수화가 있고 흑수화가 있고 태백산이 있는 것에 의해서 아무리 이러한 모든 사항이 동북쪽으로 왜곡돼서 옮겨졌어도 원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항이 모든 기록이 왜곡됐거나 해석이 전부 옮겨졌거나 중국 측은 아예 지명도 모두 옮겨 여러 곳에 실제 지명을 옮겨 놓았지만 그 실체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워낙 우리 고대사와 관련 중국 기록이 모두 왜곡, 조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 사서 기록을 교차 검증하면은 진실이 다 드러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오히려 엉뚱한 곳에 우리 고대 국가 위치를 설정하고 우리 고대 국가와 관련된 많은 사항, 거란, 선비, 숙신 없는 몰길 말갈 이러한 사항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인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삼국지 위서 동의점만 중국 기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사서에도 있습니다. 어디 있냐? 삼국사기, 즉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는 소위 말해서 왕조, 왕권을 중심으로 한 편년체 기록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리지에 여러 위치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오지만 주안점을 둔 건 연도별로 고구려 신라 백제의 활동 사항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국유사는 의외로 보석 같은 삼국사위가 부족하게 기록하거나 누락시키거나 잘못 기록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국유사에도 왜곡됐거나 물론 후대 조작된 것으로 저는 보지만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상당히 잘못된 기록도 무지장 많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도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그 역사적 인식이 지식이 부족해서 혼잡하게 기록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즉 낙랑국과 한사군인 낙랑군을 혼돈해서 기록한 거라든지 여러 사항이 오류가 많습니다. 삼국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곳곳에 보석 같은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채 진실을 알 수 있는 기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삼국유사에 다른 오류가 많은 것을 핑계로 빌미로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이를 그대로 추정하는 주류 강단사학계는 삼국유사를 아예 정사가 아닌 야사, 즉 스님이 불교적으로 윤색한 기록이라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한 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보석 같은 기록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중요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것은 차례차례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지장도에 보면 발해는 만리장성 동북쪽 모서리에 있다. 만리장성 동북쪽, 아까 숙신 없는 물길 말갈 그 지역입니다. 일치하죠. 그러고 신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북쪽에는 말갈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발해와 통일신라 간의 위치를 남북으로 마주했다고 하지만, 이는 통일신라 시기이고 그 이전에 삼국시대의 신라 시기를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도 북쪽에는 말갈이 있고 남쪽에는 외인이 있고 서쪽에는 백제가 있다고 신라가 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있는 겁니다. 남쪽에는 외인이, 즉 삼한시기부터 바다가 아닌 육지로 접해 있다는 외인, 그리고 북쪽의 말갈, 이거는 만리장성 동북쪽 모서리에 있는 말갈이 아닙니다. 남말갈입니다. 즉 신당서와 부당서에 말갈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수로부터 동남쪽으로 800리 떨어져 있다는 그곳에 월이말갈 등 사부가 있다고 하고, 그 남쪽에 신라와 백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쪽의 말갈이 아닙니다. 이거하고 틀립니다. 바로 남말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이를 모든 대륙 위치를 주장하는 100%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정확한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위치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라 서쪽에 백제가 있습니다. 동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는 말갈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육지로 접혀 있는 외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말갈이 어디냐? 바로 졸본성 가까이에 연접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졸본성 가까이에 말갈이 있는 겁니다. 고구려의 초기 도읍지인 졸본성 가까이에 말갈이 있는 말갈은 바로 남말갈입니다. 나중에 졸본성에서 도읍한 후, 산동성 남쪽에서 도읍한 후 요동으로 진출하는 것은 나중입니다. 물론 초기부터 추모대왕 시기부터 진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2대 유리왕 때 그 하북성에 있는 바로 압록수 지역에 그쪽까지 진출을 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완전히 그 북쪽으로 진출해서 장성의 남쪽, 바로 남쪽에 위치하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즉, 동천왕 시기인 것입니다. 247년. 하지만 그 이전에는 졸본성 인근에 있었는데, 그 졸본성 인근에 말갈, 즉 남말갈이 있고, 그 남말갈이 바로 남쪽에 신라와 백제가 있어서 수시로 백제와 신라를 괴롭힌 기록이 삼국사기에 무수히 나타납니다. 이것을 삼국유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의 사항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더 확인되는 건 바로 흑수는 만리장성 북쪽에 있고 옥저는 만리장성 남쪽에 있다. 확인됩니다. 흑수가 만리장성 북쪽에 있다. 이 발해는 만리장성 동북쪽 모서리 밖에 있다. 일치합니다. 그리고 압록수, 고구려 압록수, 중요한 고구려 압록수의 위치도 확인됩니다. 즉, 말갈의 백산, 그곳은 바로 만리장성 동쪽, 동북쪽에 있는 숙신 없는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 그곳에 있는 백산말갈의 근거지인 곳에서 있는 태백산 내지는 백산에서 발원하는 강이 고구려의 압록수인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말장산 북쪽에 있고 그 바로 남쪽에 옥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저가 바로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말지상성 바로 남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장도가 나중에 기록이기 때문에, 즉 송나라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윤색되거나 잘못된 것으로 하지만은,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에 이야기만 하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항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든지 다른 거란족의 위치라든지 수많은 사항에 의해서 이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 기록은 맞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지장도, 요기 기록,
또는 밑에 이 기록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명기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고구려에 관한 기록이 있었던 것을 보고 그 당시 고려시대 때 봤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 이전에 본 것을 고려시대 때 이련 스님이 보고서 여기서 기록했는지 모르지만은 과연 이 동명기라는 기록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동명기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의해서 그 지금까지의 모든 사항이 확인되고 이는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금지 오격과 같은 기록으로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항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주류 강단사학계는 노아파를 갖다가 이 랴오허강, 즉 요하의 이쪽이 서요화 되겠죠. 서요화 지류로 있는 랴오허강, 이게 노아파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이것을 황수로 하지 않고 그 인근에 강을 갖다가 지금 황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라무렌 강을 황수로 하거나 그 시라무렌 강 지류를 황수로 해서 당연히 거란족이 여기에 있었고 또한 선비도 여기에 있었다고 그래서 모든 선비의 위치나 거란의 위치를 이 인근에 설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선비하고 쟁패를 벌인 고구려를 이쪽에 요령성 요와 동쪽으로 한정해서 설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발해의 위치도 요령성 요와 동쪽으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발해와 마주하고 나중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의 위치 그리고 당연히 거란과 선비는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같이 이곳에 설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류 강단사학계 그들이 추정하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인근과 한반도 북부의 모든 것을 꾸겨 넣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원래 위치에서 동북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 측의 우리 역사 왜곡 작업과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왜곡 작업이 서로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어느 한 것에 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진나라 만리장성을 한반도 북부 만주 지방에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그것은 왜일까요? 설명드렸죠. 일제 식민사학자를 이어받은 주류 강단사학계가 진장성 북쪽에 부여가 있고 남쪽에 고구려에 있다는 사항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여와 고구려를 한반도 북쪽에 위치시켜 놓는 우리나라 사학계의 논리 때문에 중국 측도 거기에 맞춰서 만리장성을 한반도 북부 만주지방에 연장시켜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발의 위치는 요령성 요와 동쪽 또 흑수말과는 아예 흑룡왕성 만주 동북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란은 이와 같이 이 위치인 이곳에 위치하고 당나라는 당연히 원래 위치인 이곳에서 한참이나 더 설정하는 그야말로 남에게 우리 땅을 다 넘겨주고 있는 것이 우리 사학계입니다. 그러고 당연히 이 남쪽 여기만 통일신라, 통일신라를 여기다 설정하고 발해는 여기 안정시키고 흑수말갈은 저쪽 동북쪽으로 쫓아내고 아까 보셨죠? 흑수말갈의 근거지인 흑수아가 한사성 대동시 인근에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그거 상관 안 합니다. 거란도 황수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다른 것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황수아로 설정해서 이곳에 설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학계와 중국 측의 역사 논리인 것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아까 보신 그 사항이 제가 또 나타냈습니다. 즉 알록산이 거란 토오지나 거란 황소화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알록산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사항이 우리 고대사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거란의 위치와 관련이 있어서 알록산이 중요합니다. 왜냐? 알록산이 거란을 정벌하는 기록이 나타나고 그 정벌하는 상황에서 황수와 호진아 그리고 발해 건국과 관련된 천문령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알록사는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양귀비의 총애를 받아서 평로절도사, 범영절도사, 하동절도사라는 세 절도사를 한 사람이 거머쥐는 놀라운 세력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 절도사는 하나만 가져도 세력이 막강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동북쪽 중국의 중심국가에 있어서 동북쪽, 즉 평주, 유주, 영주 지방 인근 산서성과 산서성 동쪽 지방, 지금의 하북성 지역에 위치한 곳의 절도사는 특히 세력이 막강합니다. 왜냐? 기마 부대를 거느리고 그 병사들도 거칠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부라고 하는 그들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절도사를 겸했다는 것은 상당히 세력가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알록산은 거란장벌에서 다 실패합니다. 물론 알록산이 무능하기도 하고 이 당시에 당나라의 군대가 약하기도 한 것이 있고 또한 거란족이 강할 수도 있지만 저지안에 매번 패전을 거듭했습니다. 이 평로에 대해서도 평로치청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평로를 지금의 요령성 조양시로 주류강단사학계와 중국학계는 설정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평로치정, 이정기, 이사도 세력이 그곳에서 출발해서 발해를 바다를 건너서 한동 지방에 온 것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평로 지방은 바로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인근, 압록수 인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영주도 그쪽으로 옮기고, 즉 영주도 묘령성 조양시로 옮겨서 평로도 그쪽 지방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지방, 평로절도사, 그리고 범양은 유주절도사. 당연히 유주는 지금의 하합성 북경시로 설정합니다. 중국 학계가 설정한 것을 우리나라 주류 강단사 학계는 물론이요. 이를 비판해야 할 제야사 학계 모든 사람이 다 이건 유주는 북경시라는 것은 철칙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영주도 교양시인 것을 철칙으로 다 따르고 있습니다. 이걸 안 따르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평로절도사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고 한번 보시죠. 조양시의 절도사, 그리고 북경시의 절도사, 그리고 하동절도사, 여기는 지금의 태원시, 산서성 태행산맥에 있는 태원시에 있는 것을 하동절도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맞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은 조양시, 북경시, 태원시에 이르는 곳에 삼절도사를 차지했으면은 이 지역이 모두 한 사람의 수하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당나라는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그렇게 줄 리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학계와 우리나라 주류 강단사 학계는 상관을 안 합니다. 이것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영주 동쪽에 갈석산, 어무려산사가 있다. 태행산맥이라는 건 이미 설명을 드렸고 범양 상곡은 지금 상곡, 범양, 문안, 하안, 규천군의 국이다. 상곡, 범양은 바로 상곡군 해행산맥 인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주, 범양군, 대도독부, 신당서, 지리지, 계현, 유도현, 계현 땅 이쪽도 마찬가지로 상곡군에서 가까운 곳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렸죠.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범양절도사도 태행산맥 인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평로절도사 평로는 이미 보셨죠? 태행산맥 동쪽 지방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범양은 그 서쪽이나 서북쪽이나 이쪽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동절도사는 태원시 인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원래 빨간색은 중국 측과 우리 주류 강대한사학회가 설정하는 조양식, 북경식, 그리고 태원식 이 설정이고 제가 설정한 것에 의하면 그 인근의 세 개가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바에 의해서 평로절도사, 범양절도사, 하동절도사가 모두 인근에 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국 측이 내놓는 역사와 이를 그대로 추정하는 우리나라 역사학계 설정은 비상식적이거나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예전에 일제식민사학을 추정하듯이 중국 학계를 중국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거란, 황수, 유관 사항은 이미 이전에 살펴보신 바와 같이 당연히 요택과 관련해서도 나오는데 원래 이 선비를 설명하면서 요사지리지, 즉 요나라에 대한 설명에서 자기네들이 선비 출신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셔도 황수를 띠처럼 두르고 있다. 요하가 왼쪽으로 참호처럼 돼 있다. 이건 요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거란족은 황수하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것은 이전에 선비족의 땅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설명드렸듯이 삼국지 위서동의전 부여전상에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는데 남쪽은 고구려, 동쪽은 음루,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서쪽은 선비. 이 선비에서 거란족이 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장성의 위치에 의해서 위치에 따라서 부여, 고구려, 음루, 숙신음루, 물길, 말갈 모두 선비, 거란 위치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황수아가 지금 산서성, 삭주시, 산음면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원래 황수아가 산서성, 삭주시, 산이면에 있는 것이 지금은 시라문행강이나 시라문행강 지류를 황수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 학계와 이를 그대로 추정하는 우리나라 주류 강단사 학계 그리고 이를 비판한다고 하면서 또한 하해야 할 지하사 학계도 이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선비와 거란의 위치를 옮기기에는 자기네들 실력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연구하지도 않고 연구도 못하거니와 능력도 없고 할 수 없어서 안 합니다. 못합니다. 수많은 사항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알록사, 세계의 절도사 이러한 사항이니 모든 사항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유주사항, 영주사항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신 바와 같이 황수하는 시라물행, 영주는 이곳에서 요령성 조양식라고 압록수도 지금의 요하나 한반도 북부에 설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주류 강단사학계입니다. 지금까지 황수와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하거나 더 다른 사항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황수화에 대한 사항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임류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임류관은 아까 기록에서 보셨죠? 요게 부오대사라든지 다른 기록에도 나오지만은 거란 쪽에 원료인 선비족과 관련해서 거란족 기록, 요나라 기록에도 나오고 또 거란 기록에도 나오는데 이 유가는 선비와 관련하고 또 요택과 관련하고 전번주에 살펴본 요택과 관련해서도 나오고 선비하고도 관련돼서 나오고 거란족과 관련해서 나오고 황수하고도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이웃에 같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 임류관의 위치에 따라서 또한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임류관은 특히 내일 이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 여기에서부터 공격을 개시한 곳으로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원래 임류관은 요소군하고도 관련됩니다. 요소군 임유현, 그리고 요소군 임유현은 갈석산과 갈석산 위치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갈석산 두 개가 있다면 우갈석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관련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소군은 또 누구하고도 관련이 있죠? 요소 백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성 북평간, 그리고 요소 진평 현 요소 백제 사항과도 관련이 있고, 요소 백제와 관련이 있으면은 임유관이 동송왕이 사치향약을 했다는 삼국사기 기록, 물론 이는 분명히 왜곡된 기록입니다. 백제가 멸망한 것에 의해서 그 백제 멸망의 근본으로 동성왕의 사치향약을 뽑고 나중에 의자왕의 사치향약을 유난히 기록하였듯이, 그것은 왜곡된 기록으로 확인됐지만은 좌우지간의 사치향약으로 기록된 임유각이 이 임유관으로도 설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이 강의 내용과 관련된 토론이나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